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기표 대표의 직격 시간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첫 주제는 이 정부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전까지 예. 최소 3회 또는 그 이상 예산을 편성해서 재난지원금을 살포하려고 하는데, 글쎄 근본적 의도는 다른 정책의 실정을 덮고 이게 대통령 선거에까지 가는 길목에서 사실상 매표 행위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재정 파탄이 나고 이게 참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장 대표 어찌 생각하세요? 예, 뭐 이미 이 우려를 넘었어요. 문재인 정권이 말하면 국가 예산을 가지고 선거에서 매표 행위를 하고 있음이 여러 차례 확인된 겁니다. 작년에 있었던 4.15 총선도 그렇고, 요즘 지금 이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줄 거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당국자들은 적어도 겉으로는, 즉 홍남기 부총리 같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뭐 소득 하위 70% 줘야 된다 그러는데, 민주당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걸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지금 이 80%, 즉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 시청자 여러분, 이래가 되겠습니까? 왜 재난지원금입니까?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지, 물론 뭐 우리 국민들 가운데 재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좀 이 소득 상위 계층은 상당한 이런 재난을 겪어도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또 상당한 경우에는 이 재난 때문에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더니 자영업자라든지 이 소상공인들은 아주 집중적으로 영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급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어떻게 하면 전 국민에게 지급해가지고 좀 표 얻는데, 국민들의 환심 사는데 좀 덕볼까? 이 재난마저도 그러니까 어떤 이 국민들 환심 사는데, 득표하는데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저도 이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요, 소비가 사실은 넘쳐납니다. 물론 또 소비가 잘 안 돼서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 정부는 계속 소비 진작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요즘요, 이 과소비는 진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는 과소비가 문제입니다. 1년에 지금 버리는 음식만 하더라도 뭐 4조 원인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말하자면 경기가 어려우니까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이유로 이 재난지원금을 쿠폰이라든지 또 전국민 지급이라든지 해가지고 자꾸만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도 별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님이 이미 통계 자료로 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소득층에 소득을 더 보장해봐야 그게 소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소득층에 소득을 보장해야 이것이 소비로 나타나죠. 그런 점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지금 이 80%를 이렇게 정해놓고도 아직도 지금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논란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침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추경을 편성하는데 이 약 한 몇 조 원은 그 소비 진작을 위해서 들고, 정작 재난 소상공인들 보호하는 데는 한 4조 몇천억밖에 아니더라고요. 이는 주계기 저는 전도됐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거꾸로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추가 경정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 이런 점을 좀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국민인 저희들로서는 이게 주목해야 할 것이 박근혜 정권 때까지 국가 부채가 660조였습니다. 그 지난 4년여 지나는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가 늘어나느냐? 340조면. 660조는 과거 정권에서부터 누적된 거, 박근혜 정권 때까지 누적분이 660조인데, 지난 4년여 동안에 문재인 정권에서 340조, 이게 1000조를 돌파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실세들은 정권 유지와 연장을 위해서는 뭐 다음 정권 어찌되든지 간에 그냥 폭탄 돌리기 식으로 그냥 부채 증가되든 말든 이런 식으로 이게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퍼붓는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자의식을 깊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결국은요, 뭐 제가 약간 좀 건방진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러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이 엄정하게 비판할 수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꼭 내 개인에게 이익되는 것을 넘어서 정말 국가 장래를 생각해야만이 나한테도 결국은 손해가 안 되는 그런 국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화두는 이제 여야 간의 대통령 후보 경선 국면에 들어섰고, 여당의 민주당은 어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1차로 컷오프에서 6명으로 이렇게 축소를 했는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눈여겨보고 또 깊이 관찰해야 할 부분이, 가령 이재명 후보 같은 이가 대표적이지만 나머지 후보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들 갖고 있지 않나 의혹이 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지금 대통령 후보 경쟁을 한다. 그것도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헌법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하려고 나선 사람이 이 헌법 체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권이다. 친일파와 미점령군이 합작해서 이승만을 괴뢰로 내세워가지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으니까 이건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권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재직 시에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고, 특히 이재명 후보가 아주 앞장서서 이 말하고 더러운 출발이다. 그 더러운 출발하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그 근거가 된 그 헌법 안에서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당의 한미 방위조약 같은 것도 철폐해야 된다. 미군 가라. 여기까지 아마 주장이 확대될 위험이 있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며칠 전에 그렇지 않아도요, 그 이재명 씨가 이 안동에 가가지고 1945년 해방 직후에 이 미군은 점령군이었다. 즉 한국을 점령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참 이 사람 한심한 사람입니다. 딱 이게요, 대학 운동권 3학년 수준입니다. 운동권 3학년. 이 운동권 3학년들이요, 주로 이런 인식을 갖습니다. 또 이런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해전사. 뭐 운동권 사람 치고 이 책 안 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 어떤 사회에서도요, 문제가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근데 그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보면, 말하자면 건국 당시에 특히 이승만 정부가 정부 수립할 때 뭐 친일파를 뭐 좀 많이 등용했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등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메가더 장군이 또 여기 왔을 때 또 뭐 점령군 이런 말도 한 일도 있고, 또 포고령 이런 말, 그런 거 소소한 거를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뭐 점령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이 학술 회의, 학자들이 뭐 연구할 때, 아, 그때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말했다. 또 뭐 이승만 정부는 정부 수립 당시에 뭐 이랬다. 뭐 이렇게 등등 뭐 말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북한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북한은 상당히 정통성 있는 정부인데, 남한은 정통성 있는 정부가 못 된다. 이 인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사실도 아닙니다. 사실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 북한도 소련이 점령했죠. 점령했고, 또 북한 정권이 또 초기에 또 얼마나 또
이 민족 독립지사들을 많이 또 처형했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거 하나 못 보고 그 해방 전후사 인식, 지금 남한 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좀 학술적인 차원에서 지적해 놓은 그걸 가지고 지금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딱 운동권 대학생 3학년인데 이것도 운동권 대학생 3학년 때 이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성숙하면서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요. 이 운동권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데 제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이재명 씨 이런 사람은 문제고 또 하나 이 국민 여러분, 저는요 이재명 씨의 지지율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1위를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재명 씨라는 사람은요, 이런 이 역사의식도 문제가 있지만 포퓰리즘의 아주 대표적인 인사 아닙니까? 기본소득적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본소득제는 사회보장제도에 역행하는 겁니다. 이는 없는 사람들한테 주어야 될 돈을 뺏어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있는 사람들한테. 이 기본소득제는 정말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또 빈곤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하는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마치 뭐 자기가 아주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것처럼 떠들어 사온 것도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는요, 우리 사회 지식인층에서 제대로 이 허구성, 기만성, 위선성을 제대로 비판해내지 못한 것도 상당히 문제고 또 정치권 중에서도 뭐 기본소득이 좋은 것처럼 뭐 기본소득당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는 굉장히 우리 사회 전체의 지적 빈곤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씨 같은 경우가 국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한때 이재명 씨가 자기 형수를 한테 뭐 상욕을 하고 뭐 자기 형님한테 상욕을 했다 그래서 어떤 집안에도 남이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잘한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유튜브 들어가서 찾아볼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느 날 한 4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텔레비에 이재명 씨가 나와서 무슨 긴 인터뷰를 하는데 그 뭐 자기 형을 막 비난하는 걸 볼 때 그때 저 이재명 씨 텔레비에 나와서 좀 제대로 하는 거는 전 처음 봤어요. 보니까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이거는요, 도대체 나는 이거를 보면서 이 사람은 자기 형수한테 상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왜? 저 형수가 아무리 뭐 자기한테 미운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똑같은 욕을 제가 본 것만 하더라도 10여 분 이상입니다. 한 2, 3분마다 똑같은 욕을 반복하는 걸 보면서 명색이 뭐 도지사인지 어디 시장까지 하는 사람이 이런 욕을 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은 정신에 문제가 있다 이래 싶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뭐 또 그 김부선 씨 사건도 있고 해서 또 그 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뭐 이 사람은 인품이 진짜 빵점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지도자는요, 정책도 중요하지만 인품이 훌륭해야 됩니다. 인품이. 그래서 공자는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신정이면, 즉 높은 사람이 그 품행이 반듯하면 불령이 행이요, 명령을 내리지 아니해도 행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신부정이면 지도자가요 반듯하지 못하면 수령 부종이라 비록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는다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국가 지도자의 인품이 훌륭해야 합니다. 이재명 씨는요, 뭐 다른 정책도 엉망이지만은 인품상으로도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씨는 여권 후보 중에
뭐 압도적이라 할 정도로 지지율이 가장 높은데 저런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나마 상당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재명 씨의 지지율은 25% 내지 30%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고 박석권이라 그러는데, 즉 이런 사람을 지지하는 국민이 한 25% 전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은 25%의 국민조차도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지지하면 안 되고, 뭐 25%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께서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저런 문제가 많은, 또 인품상 문제가 많은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씨의 성정,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생각, 정책 다 문제지만은 문제는 이재명 아류들도 많다. 예. 아류들. 어찌 보면 지금 여당 얘기만 했지만 야당에도 그런 준 아류들이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경선 대선 국면 과정에서 잘 지켜보고 잘 가려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왕 말씀 났으니까 국가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쪽 당, 예를 들면 민주당 미우니까 민주당 이길 사람 무조건 이 사람, 또 국민의힘당 미우니까 또 민주당 후보 무조건 이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즉 저것이 밉다고 해서 이것을 지지하는 이런 식의 투표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국가 지도자, 저는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찍어야 됩니다. 흔히들 될 만한 사람 찍는다, 뭐 그런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은 너무 자꾸만 상대적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찍는, 좋은 사람을 지지하는 이런 투표가 이루어져야만이 좋은 국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도 많이 해왔습니다. 다음 화두는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장 대표 생각을 한번 들어보기로 해야 되겠는데, 네. 지난 4년 동안의 북핵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김정은으로 하여금 고도화시켰고 기술을, 그리고 장거리 탄도弾까지 개발하는데 거의 성공하고 있고, 지금 잠수함에서 발사한 SLBM까지도 지금 완성 단계에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그 핵폭탄 수도 늘었고, 그런데 제재를 완화하면 북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 임기 초부터 구라파를 다니면서 뭐 메르켈이나 영국의 베이 총리 만나가 마크롱 대통령 만나가 제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다가 대한민국 대통령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그 이제 임기 말까지 왔는데,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장 대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미 이 말도 제가 하나만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한 쪽에서 뭐 자꾸만 제재 해제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덜러리 말하면 앞장서겠다, 그런다고 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아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북한, 지금 한 3년 문재인 정권 들어설 당시에는 북한의 핵무기가 아마 한 10개 내지 한 15개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는데 뭐 실제로 그 정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 국제 공식 군사력 연구하는 기관에서요,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한 40개 내지 50개를 갖고 있답니다. 엄청난 양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걸 뭐 실패라고 말해야 될까? 오히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못했을 때는 이게 실패죠.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는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 조성해주는 역할을 계속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상당히 좀 시니컬하게 말하면 성공적입니다. 성공적.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요, 북한으로부터 완전히 그냥 바보 취급,
뭐 다른 내가 욕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뭐 미친 뭐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거라느니 뭐 이런 생각. 완전히 지금 머저리 소리 듣서 머저리 국민 여러분. 이런 정권이 단 하루도 존속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예? 그리고요 대통령의 최대 임무는 국가 안보입니다. 국가 안보가 뭐 있고 나서 무슨 뭐 경제도 있고 교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뭐도 있지. 국가 안보가 없으면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60만 대군을 1년에 약 한 40조 원이 넘는 돈을 전쟁 안 났을 때도 계속 그 유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 안보는 몇십 년 만에라도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한 번에. 그래서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 안보에 대한 아무런 의지가 없는 이런 사람한테 이 국가 안보를 맡겨놓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좀 반성해야 안 되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한마디 덧붙이면 우리도요 핵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해야 됩니다. 이래야 이것 자체가 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대응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야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즉 우리가 전략적인 이유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다음에 정권 들었으면 반드시 핵무기를 갖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기표 직격 시간에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예. 또 다음 시간에 기약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